한편 우크라이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저희가 신경 쓰이는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신경 쓰이는 일. 드미트리 코자크 러시아 수석 대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프랑스, 독일 이렇게 네 나라의 정치 고문들이 모여서 프랑스 파리에서 회견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담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네 나라만 모인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프랑스, 독일. 이 순서대로인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프랑스, 독일. 근데 이 네 나라만 지금 회담을 가졌다. 미국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나라가 지금 나토 대표랍시고 나간 셈이 되는 건데 왜 이 두 나라만 나갔을까? 어제 저희가 보도해 드릴 때 마크롱 대통령이 푸틴을 만날 것이다. 이번 주 금요일 날 푸틴과 만나서 단독 정상회담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었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나서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조 바이든에 대해서 나토가 전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신호로 저희가 이해했었습니다. 굉장히 좀 위험한 신호다, 걱정스럽다라는 보도를 해드렸었죠. 독일은 또 어떻습니까?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지금 슬슬 피하는 그런 입장을 자꾸 보여왔고 오히려 러시아를 두둔하는 그런 발언들이 나왔었습니다. 러시아가 진짜로 무력 침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존중받기 위해서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러시아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서 검토해야 될 그런 시점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독일에서 나왔던 겁니다. 이제 그런 프랑스와 독일이 자리에 들어갔고 지금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대표자들이 나와서 4자 회담이 벌어졌다. 8시간의 긴 회담이 진행이 됐습니다. 8시간의 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기자들과 만난 코자크 대변인이 하는 이야기는 별 성과는 없다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코자크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분쟁의 평화 정책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8시간의 회담 후에도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기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입지가 좀 좁아지길 바란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대표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나토한테 주어져 있는 선택지는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압박성 발언이라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이 코자크 대변인은 4개 나라들 간의 또 다른 회담이 2주 뒤에 베를린에서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자, 이제 프랑스에서 한번 회의했으니까 독일 가서 또 한번 회의하고 자, 이제 프랑스, 독일 체면 확 세워주고 나토는 이제 명실상부하게 니들이 알아서 해라. 미군한테는 그냥 돈이나 받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자꾸 냄새가 그렇게 나서 지금 걱정이다 이거죠. 지금 미국이 나토에다가 연간 주고 있는 방위 비용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 군인들도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이 지금 이 나토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지에 유럽에 파견이 되어져 있는데 근데 우리는 엄청나게 지금 돈을 쓰고 있는데 근데 정작 거기에서는 지금 우리하고는 얘기할 필요도 없고 자기들끼리 다 알아서 하려고 하는 바이든 안 불렀다라는 거죠. 바이든은 안 불렀다. 참 묘하다. 한편 미국은 그럼 뭐 하고 있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인근 육상과 해상에서 새로운 군사 훈련을 실시함에 따라 러시아의 안보 요구에 대한 서면 답변을 발표했습니다.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존 설리번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가 직접 전달한 이 문서가 러시아의 우려를 다루고 있으며 미국과 동맹국들의 우려를 키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오늘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같은 대응은 러시아가 선택할 경우 심각한 외교적 진로를 정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려에 대한 원칙적이고 실용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도대체 알아듣기 힘든 말들만 이제 계속합니다. 이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핵심이 없습니다. 핵심이 우려를 낳았다. 원칙적이고 실용적인 평가.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핵심을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언제 푸틴이랑 맞짱 뜰 거다. 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군대를 보낼 거다 안 보낼 거다 우크라이나 정부하고 러시아 정부하고 이렇게 협상이 진행될 수 있게 좀 평화적으로 원만하게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중재 역할을 미국은 지금 전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저희가 뉴스 브리핑 진행을 해드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선제적 조치라는 단어를 놓고 이런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지금 상대방 적국이 공격을 해올 그런 위험성 앞에 놓여 있을 때
선제적 조치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어야 그것이 진정한 선제적 조치가 될 수 있겠는가? 전쟁은 싸워서 이기는 그것도 승리이겠으나 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 손자병법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야 뭐 손자병법으로 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이니까 뭐 분명히 이제 그렇게 그런 생각에서 선제적 조치를 취했던 인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과연 그러한 평화적인 선제적 조치가 제대로 지금 이루어졌느냐? 전혀 안 이루어졌죠. 그냥 공격하면 가만 안 있겠다. 이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바보 같은 지금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공격하면 가만 안 있겠다. 그런 말은 누가 못하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미국은 러시아가 나토의 동유럽의 병력과 무기를 철수하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금지하라는 요구는 비주류라고 분명히 밝혔지만 군비 통제나 신뢰 구축 방안과 같은 다른 주제들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대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러시아가 원하는 거하고는 비껴나가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죠. 러시아가 원하는 거는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안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싶은 것인데 나토에서는 우크라이나 안 받겠다. 이 약속을 받고 싶은 것인데 그 약속 못 해주겠다. 대신에 군비 통제, 뭐 신뢰 구축 방안 이런 것들 다시 얘기하자. 신뢰 구축 방안이라는 게 그게 뭡니까? 실질적으로. 별거 없습니다. 신뢰 구축 방안. 언제든 깨질 수 있는 겁니다. 신뢰 구축이라는 것 자체가. 신뢰가 없어서 서로가 신뢰를 쌓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언제든 그 과정은 깨질 수 있는 거다. 왜? 처음부터 신뢰가 없으니까. 신뢰 구축 방안을 논의하자라는 말처럼 허망한 말이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몇 년 뒤면 또 정권 바뀌는데 지금 약속해 놓은 게 몇 년이 유지가 될지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러시아, 중국, 북한 같이 이 단독으로 독재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이런 나라들에서는 콧방귀 끼죠. 뭐 네가 한 얘기가 몇 년이나 효력이 있겠냐 이런 식으로 지금 콧방귀 끼면서 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이 접근법입니다. 신뢰 구축 방안 이야기하자라는 건. 군비 통제도 뭐 비슷한 얘기고요. 군비 통제도. 이건 뭐 핵협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오래전부터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군축 협상 같은 것들 계속 진행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뭐 전혀 새로운 문제가 아니고 우크라이나를 놓고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죠. 우크라이나 문제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건 별도로 따로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왜 지금 우크라이나 놓고 우리가 그 얘기를 해야 되느냐? 러시아 쪽에서는 오히려 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받아들이기 애매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정작 핵심을 얘기하려고 핵심에서는 비껴가려고 하는 우크라이나 얘기하려고 그러면 미국은 비껴가려고 하는 지금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제한적인 의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러시아가 침공 계획을 부인하면서 우크라이나와의 국경 근처에 약 10만 명의 병력을 집결시킨 위기의 다음 국면을 결정할 것이다 라는 것이 국방부의 얘기인데 이거 잘못된 판단입니다. 국방부가 아니라 국무부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인데 국무부는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가 관건이 되지가 않습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결론 딱 나 있는 겁니다. 미국이 제안한 내용은 푸틴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미국이 잘못 움직이고 있다. 러시아 쪽에서는 거꾸로 바이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뭐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바이든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동이 저렇게 행동하면 우리 안 되겠는데? 라는 반응을 가져올 수 있는 행동을 지금 바이든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국무부가 상당히 헤매고 있다. 뭐 처음이 아니죠. 이미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사태 때 충분히 보았습니다. 충분히. 국무부가 얼마나 이를 개판으로 하고 있는지.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의 대변인은 러시아의 최고 지도자들에 대한 개인 제재를 논의하는 미국 국회의원들은 러시아의 고위 지도자들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말을 내뱉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한마디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러시아의 고위 지도자들은 그들의 자산, 재산, 은행 계좌 법적으로 가질 수 없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제재를 한다? 다 비웃는 거죠. 뭘 제재할 건데? 뭘 제재할 거니 너희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최고 지도자층에 있는 뭐 장차관들 전부 다 자기 개인 통장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은행 계좌 이런 거 없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런 거 왜? 부패될까봐, 부패할까봐. 러시아가 많이 변했습니다. 무서운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정한 공산주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자기 지금 개인 소유를 지금 법으로 금지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니까 뭐 가능한 이야기죠. 공산주의가 가능한 이야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방 세계에서 경제적인 제재를 하겠다라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얘기다. 푸틴의 개인 재산은 러시아에서 민감한 주제로 이야기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의 가장 최근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20년 1000만 루블, 약 12만 6천 달러 정도 되는 수입을 벌었다. 미국 대통령 연봉은 40만 달러인데 지금 푸틴의 연봉은 12만 6천 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12만 6천 불이면은 뭐 얼마입니까? 한국 돈으로 따지면 1억 5천? 지금 그 대단한 푸틴 대통령의 연봉이 1억 5천. 그 이상 번 돈 없다. 내가 지금 돈 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다. 이 얘기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무섭습니다. 내가 지금 돈 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야. 왜 나한테 경제 제재를 얘기해? 니들이 뭘 알고, 도대체 뭐, 너희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쪽에서는.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전에 푸틴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외교 관계를 단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흑해와 육지에서 새로운 군사훈련을 실시했으며 다음 달 연합훈련을 위해서 낙하산 부대와 전투기를 우크라이나 북부 벨라루스로 이동시킨 상태입니다. 벨라루스하고 러시아군하고 지금 연합합동작전 연합훈련을 한다라는 얘기 이제 이 진작에 나와 있는 것이죠. 미국은 러시아와 공격할 경우 강력한 제재안에 대해 동맹국들과 합의하기 위해서 몇 주 동안 노력해 왔다. 그런데 그게 다 헛수고다. 방금 러시아 크렘린궁의 대변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경제 제재라는 것이 그들의 발을 묶을 수가 없다. 거기에 또 하나 문제가 있죠. 유럽이 에너지원을 지금 러시아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 그것도 하나의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어제 저희가 럼블 쪽에서 호랑이님이 댓글에다가 자세히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어느 나라는 100%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고 어느 나라는 90%가 러시아에 의존하고 나토 동맹국 나라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러시아에서 기름 안 팔아주고 천연가스 안 보내주면 그 나라는 그냥 다 정전돼 버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하다못해 독일도 50%가 넘습니다. 지금 에너지 의존도가 러시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러시아하고 싸울 생각이 없는 거죠. 싸워봤자 지금 손해보는 거는 나토 동맹국들만 지금 손해보는데 러시아가 나토 동맹국을 공격하겠다고 나오는 게 아닌데 우크라이나 치겠다고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남의 나라에서 싸움 벌어지는데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은 나토군을 이끌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미국은 도대체가 아무런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유럽 국가들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